아시아 증시 현재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랑 홍콩이 내리고 있고 일본, 중국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팩트체크 인사이트 함께 보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분석이고요. 부활한 노트, 가격 동결, 공격적 추락,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어제 갤럭시 S22의 모델이 공개되면서 관련한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갤럭시 S22 관전 포인트를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를 레포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부활한 지금 갤럭시 노트 이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출하량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노트가 이제 단종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S 펜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있어가지고, 모서리도 보면은 그 모양을 보시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 보시면은 모서리가 또 각진 디자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때문에 노트를 팬층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폴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노트 수요층이 이제 좀 좋아하는 그런 S 펜 기능이 경착이 됐기 때문에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노트를 정말 선호한다 하시는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S22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을 의식을 해가지고 이번에 가격이 전작과 그냥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성능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한 10에서 20만 원 전작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던 게 업계 예상치였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동결되면서 판매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상당히 낮게, 생각보다는 낮게 삼성에도 책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체면을 조금 구겼습니다. 화웨이가 작년에 퇴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지금 점유율이 20%에 못 미쳤습니다. 19%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공격적인 출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간 3천만 대 회복의 여부가 관심사라고 합니다. 요거 넘기면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올해는 MS 확대, 그러니까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출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MS 게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점유율 확보 게임을 위해서는 플래그십 쪽에서 반드시 이번에 돈을 벌어줘야 된다라고 멘트를 코멘트 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새로운 모델 갤럭시 S22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노트가 단종됐지만 이 노트의 향수를 갖고 계시고 정말 노트를 줄곧 애용하셨던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펜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격도 동결됐고 또 공격적인 출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3천만 대 회복 여부, 이 갤럭시 S22의 흥행 여부를 결정짓는 그 수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판매량 전망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요? 네, 제가 방금 그 성공의 기준이 3천만 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레포트에서는 약간 못 미칠 것으로 판매량을 전망을 했습니다. 2,800만 대 내외 정도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주요 부품사들의 양산 계획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 정도 판매치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작하고 비교해보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11에서 최대 15% 판매량 늘어나는 수치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그럼 왜 또 전작보다는 많이 팔릴 것 같은가? 요거는 노트 수요층이 이제 들어올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가격,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작에서는 사실 수요가 적시에 대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부품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예약을 해놓으면은 제때제때도 상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객들이 이탈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합니다. 부품 수급의 이제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3월 중순 이후에는 증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의 가격이 동결되면서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해 스마트폰 전체 점유율에서 또 20%를 밑돌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지
이 삼성 스마트폰의 브랜드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올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한 수혜주 핵심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꼽고 있을까요? 이번에 그 언팩에서도 확인이 된 거는 역시나 카메라 모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업체들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성능을 보면은 이번에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 야간에도 대낮같이 밝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AI 기술이 결합이 돼가지고 야간에도 피사체의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좀 기록할 수 있는 나이토그래피 이 기능이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네. 빛 번짐을 최소화하는 슈퍼 클리어 글라스 이 덕분에 야간에도 정말 대낮에 촬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가장 나는 중요한 거는 카메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가격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점검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부품업체들 보셔야 되잖아요. 네, MCNX하고 파트론의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사실 뭐 삼성 전기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이번에는 중견 카메라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트론에 대해서는 18,000원 목표주가 내는 반면에 MCNX는 추가로 내지 않았네요. 네,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잘 팔리게 된다면 이 두 종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의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지난해 11월, 12월 오른 만큼 다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1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18,000원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는 제시했네요. 갤럭시 S22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짝 공개를 했지만 저희 둘은 아이폰 쓰잖아요. 전문가님. 네. 저도 지금 할부 얼마 남았나 봤더니 좀 남아있어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새로운 모델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갤럭시 S22 언팩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S22가 이제 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카메라 기능이 뭐 야간 카메라 기능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노트가 이제 펜 기능이 사라졌는데 다시 펜 기능이 부활돼서 가장 고가 모델인 울트라 모델에 탑재한 것이 지금 이번에 좀 키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스펙은 S21과 유사하고 가격도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S21 대비 보니까 거의 뭐 변화가 없고 경쟁사 대비 뭐 제품 경쟁력이 부족해서 저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뭐 동결이거나 아니면은 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하량은 좀 더 늘려 잡았는데 출하량은 지금 3,000만 대까지 늘려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원래 예전에 그 출하량은 한 2,400만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과연 출하량만큼 뭐 재고 부담 없이 좀 판매량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동사 스마트폰 중 지금 폴더블 폰을 제외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사 대비 경쟁력 갖춘 모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폴더블 폰을 포함한 결국엔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스마트폰의 역량이 좀 집중된 전망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존의 삼성전자 부품 업체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 업체보다 결국에는 저는 폴더블 폰 관련 업체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뭐 소비의 포인트가 있고 개선된 측면 대비해서 가격은 동결했기 때문에 매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봤을 때는 폴더블 폰을 제외하고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역량이 아직은 좀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주가 움직일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뭐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파트론과 MC넥스를 얘기했는데 물론 파트론 MC넥스는 이제 카메라 기능이 개선됐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죠. OIS 그게 이제 뭐 주력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좀 수혜를 입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그거보다는 폴더블 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파인테크닉스 KH바텍을 갖고 왔는데요. 역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더블 폰 시장 확대가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성장의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은 중국까지 이제 진입해가지고 2천만 대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250만 대. 작년에 750만 대, 올해 2천만 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파인테크닉스는 중화권까지 외연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장 힌지가 이제 주력인데 내장 힌지 점유율이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파인테크닉스가 내장 힌지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폴더블 폰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차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즘 뭐
코스피 코스닥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저는 올해 실적 굉장히 또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작년 9월에 14,350원이죠, 고점이. 거기는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KH바텍인데요. 파인테크닉스가 내장 힌지면 KH바텍은 외장 힌지입니다. 힌지라는 건 접히는 부분인데 지금 외장 힌지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이미 실적은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제품 및 이제 신규 거래처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셨네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시리즈를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갤럭시 S22의 언팩 행사 이후 관련주, 최현주 전문가는 폴더블 폰 관련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카메라 모듈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신작 모델을 가지고 많이 팔기 위해서 일단 출하량을 3천만 대를 잡았지만, 증권가나 최현주 전문가는 이 출하량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카메라의 사양이 좋아진 만큼 이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증권사에서 제시를 합니다. MC넥스, 파트론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최현주 전문가는 폴더블 폰이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도 최근에 저조하고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공략을 해보자라면서 파인테크닉스 전 고점까지 보셨고요. KH바텍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